2024년 5월 6일 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대체 휴일입니다.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고요. 주식시장이 열리면 제가 그렇다고 매일 치열하게 매매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현재 가창을 보면 세력들끼리 아주 그냥 치열한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도 재밌고요. 차트를 보면 개인들이 희망을 갖고 뛰어들고 좌절해서 실망 매물 내놓고 그런 과정에서 누구는 낄낄거리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상되면 정말 이 희노애락이 주식시장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해보거든요.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 동안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고민해 봐야 될 것들, 무엇보다 조심해야 될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여러분, 주식은요, 99명이 1명 벌어 먹이는 게임이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물론 그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어떤 때는 피라미드 모양일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호리병 같은 모양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정말 99명이 1명의 수익을 위해서 헌혈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종목들이 아마 자주 보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우리 국내 증시 먼저 체크를 해볼 거고요. 오늘 방송 중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 미쓰리가 왜 결국 주식시장은 인간이 만든 거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했었었는지에 대한 의미를 오늘 좀 아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5월 3일 코스피 7포인트 하락해서 267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2700포인트 가뿐히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증권사들이 긍정적으로 본 증시와는 달리 증시가 조금 좀 피곤해 보였죠. 쉽지 않은 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이 월요일 빠지고 화요일 빠지고 수요일 빠지고 금요일 빠지고 쭉쭉쭉 빠지면 괜찮아요. 굉장히 쉬운 장입니다. 미쓰리게 뭐가 쉬워? 돈 잃는데. 물론 돈 잃으니까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주식시장이 오르고 할 때 여러분들 돈 법니까? 못 벌거든요. 근데 내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주식할 깜이 아니네. 난 주식은 안 되겠네. 그리고 발빠르게 손을 털고 나갑니다. 문제는 주식시장이 가장 힘들 때는요. 오르락 내리락 그래? 그럼 다음엔 오르겠네? 근데 오르락 내리락 또 내리락. 또 내리겠네? 아니야, 오르락. 이렇게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둠칫둠칫의 리듬감을 주식시장이 깨면서 투자자들이요, 빡 돌거든요.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지옥의 문이 열린다. 그거는 돈을 벌어도 열리고 돈을 잃어도 열린다. 돈을 벌면 왜 지옥문이 열리느냐. 일단 수익은 나지만 더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욕망이 되면서 어느 정도 막 팔았는데 판 다음에 주식이 더 오르면 막 약 오르거든요. 주식을 사자마자 막 빠져요. 그것도 약 오르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누군가 내 물량을 받아가서 돈을 더 벌었다는 생각을 하면 괘씸합니다. 그래서 주식이란 발을 딛는 순간 지옥문이 열린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드리는데요. 지난주 한 주 동안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을 경험해 보셨던 것처럼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 주, 그리고 5월달, 그리고 남아있는 2024년도 주식시장은 결코 개인 투자자들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장이 될 겁니다. 제가 작년에, 정확히 2022년 연말에 여러분 2023년도 주식시장은요, 2,800포인트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2,000포인트 깨진다? 그러지 않을 거고요.
윤석열 따위가 대한민국 코스피 2000포인트 못 깨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중간 어디선가 종목 매매가 진행될 건데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개인들이 뛰어들면 안 좋은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죠. 근데 올해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또 안 합니다. 뭐 그렇다고 뭐 2000이 깨진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여하튼 올해는요.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보였단 말이에요. 아, 2,800은 못 가겠구나. 2,000은 안 깨겠구나. 뭐 이런 어느 정도 바운다리가 보였는데 제가 올해 뭐 주식시장 하방을 열어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해드립니다만 아직까지도 안 보여요. 근데 지금 5월이잖아요. 5월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코스피 밴드가 안 보인다? 그거는 굉장히 오래 변동성이 큰, 그러니까 투자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심란하게 만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딱 새해가 됐을 때 코스피 밴드가 딱 보이면 되게 그건 심플하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가 뭐 하방을 열어놨어요. 근데 하방이 어디까진 모르겠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만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한 주 동안 뭐 대한민국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2,700포인트 가능하다, 뭐 상승할 수 있다, 상승 요인이 많다라고 짓거렸지만 결국 의미 없게 끝났고요. 다가오는 한 주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한 주가 아니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 같은 경우에는 NH투자증권이 2,600포인트에서 2,720포인트 한 달 전쯤에 2,820포인트를 질렀다가 깨갱하고 꼬리를 내리고 지금은 2,720포인트를 코스피 상단으로 잡아놨습니다. 자, 상승 요인은 기업 실적 전망치 상향 기대감이고요. 하락 요인은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요일마다 하는 방송을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증권사에서 내세우는 상승 요인, 하락 요인 최소한 2개 이상이거든요. 어떤 때는 막 상승 요인이 3, 4개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증권사들이 진짜 증시를 좋게 보는 거고 어떤 때는 이게 하락 요인일 수도 있고 상승 요인일 수도 있는데 전문가들은 하락 요인일 수도 있는 걸 상승 요인으로 포장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을 기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심플하죠. 상승 요인은 기업 실적 전망치 상향 기대감 하나고요. 하락 요인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 딱 하나입니다. 자, 하나씩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을 질렀는데 여기에 대한 좀 삐딱한 미쓰리의 딴지를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 기업 실적 전망치 상향은 왜 될까요? 경제가 좋은 걸까요? 아니면 금리를 확실하게 인하한다는 걸까요? 아니면 금리를 확실하게 인하한다고 하면 정말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이 좋아질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올라가려면은요, 뭐 시황도 시황이지만 이 기업이 장사를 잘해서 수익을 많이 내야 돼요. 그거를 우아한 얘기로 실적이 좋아져야 돼요. 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기업 실적 전망치 상향 기대감입니다. 실적도 아니야. 실적을 전망하는 그 기대치를 상향하는 기대감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기업 실적이 좋아질 만한 이슈가 없어요. 자, 그리고 하락 요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문제가 아닌데요. 그죠? 물론 5월달 FOMC 회의가 끝난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쑥 들어갔습니다만 그렇다고 연준이 금리를 이 상태로 쉽게 인하할 수 있을까요? 안 될걸요? 인플레이션 쉽게 꺾이지 않을 겁니다. 자, 연준의 금리 인상, 스태그플레이션 등의 리스크 우려는 일부 완화가 됐지만 올해 과연 3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있다. 제가 여러분 올해 연초에 그냥 제가 주식시장을 보면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이 정말 죄송한 말로 미친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요 눈이 돌아갔어요.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근거는 뭐냐?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고 있는 거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속된 표현으로 아다리가 맞았다고 해야 될까요? 작년 11월 달에 발표된 10월 달 고용지표가 부진했는데 마침 그때 발표한 연준의 점도표를 봤더니 2024년 연말 기준금리가 2023년 연말 기준금리보다 75bp 낮은 상태의 점도표였다. 그러면 한꺼번에 75bp를 인하할 건 아니니까 25bp씩 3번 하겠구나. 그래? 그러면 첫 번째 금리 인하를 언제쯤 할까?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가 만들어지고 생겨지고 욕망이 불을 지피고 난리 부르스를 치다가 하다 2024년도 3월 달부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해서 무려 6번에서 7번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 기대감을 확대시켜 놓고 주식시장이 올랐던 거죠. 여기에 연초에 애플은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라는 보고서와는 달리 그 보고서를 무마시켜버리는 엔비디아 AI 기대감, 여전히 기대감 가지고 주식시장을 뛰어 올려놨습니다. 너무 부푼 기대감 때문에요. 앞으로 연준이 언제 금리 인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도 주식시장이 와 금리 인하 한다라고 좋아하지 못합니다. 주식시장 반응 안 할 거예요. 이미 눈높이는 머리 꼭대기에 붙어 있는데, 눈이 머리 꼭대기에 붙어 있는데 웬만한 게 성에 차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올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무언가가 하나 빵 터져줘야 돼요. 단지 바람이 있다면 미쓰리가 그 빵 터지는 어떤 악재를 보고 여러분 요거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찔러봤더니 꼬집어도 보고 눌러도 보고 막 만져 이렇게 질척질척 만져봤더니 얘는 몇 개월짜리인 것 같아요. 아니면 어느 정도 빠질 수 있을 정도 같아요. 이렇게 그 정도의 사이즈만 나와주는 어떤 뭔가가 빵 터지길 바랍니다. 마치 뭐처럼 작년도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터졌을 때 미쓰리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거 금융위기 아니에요. 그냥 실리콘밸리 뱅크예요. 여기서 끝나요.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 라고 여러분들을 진정시켜줬던 것처럼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어떤 악재가 터졌을 때 제가 바라고 원하는 건 그 악재가 제가 찝쩍거리고 질척거렸을 때 사이즈가 대충 나오는 그 정도의 악재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지금 바람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금리 인하 쉽지 않아요. 아니, 앞에 방송도 말씀드렸지만 골디락스가 어쩌고 막 했잖아요. 골디락스인데 미국 경기가 연착륙인데 왜 금리를 인하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다? 지금 미국은 고금리고요. 그 고금리에 분명히 미국 경제는 힘들어합니다. 근데 미국이 티를 안 내죠.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5월 3일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를 확인한 다음에 고용이 부진하네, 올해 월가에서 금리 인하하겠네 라는 기대감이 다시 커지기 시작했고 소프트 랜딩, 즉 연착륙 기대감이 스멀 기어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고용지표를 확인한 이 대형 스피커들이 뭐라고 했냐면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올해 최소 1회 금리 인하 가능성 2번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금리 인하는 언제 하느냐? 11월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첫 번째 금리 인하를 9월경에 하지 않을까? 여러분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한 5개월 전에 막 올해 6번, 7번 금리 인하하네 난리를 쳤는데 올해 3번도 아니야. 우리가 작년 연말에 눈으로 확인했던 2024년도 점도표를 봤더니 2023년도 점도표보다 75bp 낮았어. 그러니까 3번의 금리 인하 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한 번, 아니야. 2번도 가능해.
졸라 꿈이 소박해졌죠.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4월달 고용지표로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를 기대할 만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소프트 랜딩이라면서요. 골디락스라면서요. 아니 골디락스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예쁜 표현으로 딱 마시기 적당한 차의 온도라는 건데 굳이 금리 인하를 왜 합니까? 그죠? 그냥 이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올해 2번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전망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자, 5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뉴욕 증시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다가오는 한 주가 아니라 오늘부터 진행되는 한 주 안에 4월달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가 없거든요. 다음 주가 기대된다는 거죠. 이번 주는 특별한 게 없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5월달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굉장히 묘한 얘기를 했습니다. 고용시장의 예상치 못한 약화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5월달 FOMC 회의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5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3일날 고용지표가 굉장히 부진했어요. 이것들 짜고 치는 고스톱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5월달 고용지표가 부진할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고용지표가 부진할 거니까 연준은 고용지표 부진한 걸 눈으로 확인하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의심을 합니다. 왜? 3월달 고용은 그러니까 4월 초에 발표한 3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 무려 30만 3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달 고용은 신기하게도 예상치를 24만 명으로 정도 잡아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얘네 고용지표 어땠습니까? 17만 5천 명이었어요. 제가 앞에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고용이 17만 명?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준이 미국이 우리 경제 좋아. 미쓰리 너는 미국 경제가 안 좋다고 네 머릿속에 있는 경제지표 차트를 믿고 깝치는데 고용 좋아 라고 외쳤을 때 고용이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기준으로 18만 명, 19만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4월달 고용은 30만 명이라고 잡아놓고는 갑자기 4월달 고용은 일단 예상치가 24만 명인데 뚜껑을 열었더니 17만 명밖에 안 된다. 굉장히 부진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근데 17만 명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를 확인한 시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디락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미국 경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 기망당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이 고용지표, 경제지표 이런 거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 특히 제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죠. 전주 대비 몇 명 증가했다,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전주 수치가 일단 달라. 고용자 지표 같은 경우에는 한 2달 뒤에 계산기를 다시 두들겨가지고 또 수정을 해요. 어떻게? 지네 편한 대로, 지네한테 유리한 대로. 근데 정작 우리는 이놈의 예상치 가지고 예상치에 부합하면 좋았다고 환호하고 예상치에 안 좋으면은 걱정하고 이 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개입이 의심된다. 미쓰리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경제지표는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다. 이거를 이제 미국 경제, 미국 주식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작년 연말에 미쓰리가 시작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을 5개월 뒤에 뉴욕 증시, 뉴욕 경제에서 여러분들은 확인하셨고 제가 작년부터 정확히는 돈다방 미쓰리 계속하면서 여러분 경제지표는요. 언제든지 속된 말로 꼴리는 대로 수정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망당하지 마세요 하는 얘기는 늘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뉴욕 증시에서 최근 접하시게 된 겁니다. 자, 경제지표는요. 6일 4월달 고용 추세지수, 7일 5월달 경제 낙관지수, 8일 3월 도매 재고, 그다음에 9일은 주간 신규 실업청 청구 건수, 10일은 5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입니다.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연준 의원들의 발언은 과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다른 연준 의원들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의견을 같이 하겠느냐. 뭐 예를 들면 지난주 5월 3일 날 같은 경우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고용지표 보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운 반면에 미셸 보먼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당분간 높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인플레이션 둔화가 멈추거나 다시 반등하면 금리 인상도 해야 될 것 같아요라는 약간 엇갈린 의견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우리는 보면 되고요.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8일 날 발표되는 도매 재고. 뭘 주목해야 되느냐? 몇 월 달 것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5월에 살고 계세요. 5월에 발표하는 3월 달 도매 재고입니다. 쓸데없이 흥분하지 마세요. 3월 달 도매 재고 잘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3월 달에 주식시장 좋았거든요. 그런데 3월 달 고용지표 잘 나왔다고 미국 경제가 좋네 여기에 서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10일 날 발표하는 5월 달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는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요. 지네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숫자상으로 봤을 때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미국 경제는 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발표했던 PMI 지표, 제조업 지표 50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 해드렸죠. 자, 5월달 증시 전망 간단하게 하나금융투자증권, 키움증권만 말씀드리면 미국 고금리 지속은 주식시장이 부담이 된다. 지네들도 고금리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연간 기준의 약세장과 강세장 모두 5월달 주식시장 수익률은 마이너스였다. 이 얘기 뭐냐면요. 한 해 동안 그러니까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쭉 봤을 때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증시가 좋든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주식시장이 안 좋든 5월달은 무조건 안 좋았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5월달에 주식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6월달에 회복시켜 놓으면 강세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5월달 코스피 예상밴드를 2,550에서 2,800포인트 예상하고 있는데 불확실성으로 6월까지는 바이인 메인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셀인 메인은 아닌데 바이인 메인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제시한 게 뭐냐면 세일즈인 메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을 세일즈한대요. 할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래요? 5월달에 주식이 빠질 때마다 사라는 거죠. 왜? 가격이 싸니까. 이런 진짜 역 같은 이야기로 투자자들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왜 이런 거예요? 지금 투자자들로 하여금 지수를 받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얘네들은 3월 말에 4월달 코스피 예상밴드를 2,850, 2,900까지 만들어놨고 아직까지 수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월달은 어떻게 버텨보는데 제가 그랬죠. 지금 유동성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받아줄 물량이 없습니다. 자, 바보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요. 세일즈인 메이니까 5월달 주식이 빠질 때마다 밑에서 받쳐서 주식시장을 받쳐라 이것들아.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미쓰리가 코스피 예상밴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여전히 하방을 열어놓고 있다는 이야기는 변치 않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질질질 가랑비에 옷 젖듯이 빠질 건지 아니면 미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어떤 질척거리게 찝쩍거렸을 때 대충 사이즈가 나오는 어떤 악재가 터져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올해 주식시장은 3월 말에 코스피를 긍정적으로 봤던 애널들의 뒤통수를 후려치는 그런 증시가 진행될 가능성 높고요. 대신 세력들이 움직이는 개별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또 제가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 월요일, 대체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